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핑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께 뚜벅이로 갈 수 있는 강화도 여행지 5곳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행지를 소개하다 보면 뚜벅이로 갈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 꽤나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전등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걸어서 갈 수 있는 여행지라서 부담 없이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뚜벅이 여행지가 너무 서울권역에 있으면 여행이라기보다 외출이라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수도권이지만 여행 느낌 나는 여행지를 선정했는데요. 바로 인천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강화도 가볼 만한 곳 영상으로 한 차례 소개해드리긴 했었는데요. 강화도는 워낙에 좋은 여행지가 많아가지고 다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뚜벅이로 가는 강화도 여행지 첫 번째는 고려궁지입니다. 고려궁지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고려궁지에 가려면 김포 골드라인 구례역에서 대략 버스 타고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고려궁지 같은 경우는 우리 고려 왕조가 몽골에 대항하기 위해서 고종 19년인 1232년 6월에 이곳으로 천도하고요. 다시 개경으로 환도한 원종 11년인 1270년까지 39년간 왕궁으로 쓰던 곳입니다. 고려궁지는 고려가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몽골의 요구에 따라서 궁궐을 파괴해가지고 고려시대에 있던 건물이 남아있지 않고요. 조선시대에 고려궁지에 행궁하고 관청 같은 것들이 들어서면서 규모가 작게 축소되었습니다. 고려궁지로 들어가는 문을 승평문이라고 하는데요. 승평문은 고려궁지의 남문이면서 경복궁의 광화문 같은 정문 역할을 하는 문입니다. 승평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유수부 동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유수부 동원은 조선시대의 지방 관청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강화도에 행정하고요. 군사를 책임지는 관리인 강화 유수가 이곳에서 업무를 보던 곳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외교장각이 있는데요. 외교장각은 조선 정조 때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설치된 곳입니다. 정조가 이곳에 중요한 의계를 보관한 이유는요. 고려시대 때 몽골로부터 안전하게 방어하던 곳이라서 이곳에 외교장각을 설치했던 건데요. 병인 양요 때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략하면서 외교장각의 의계들을 훔쳐가고 불태우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많이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장각을 바라보고 왼쪽에는 강화동정이 있는데요. 강화동정은 강화산성의 4대문을 열고 닫을 때 사용되던 것인데 진짜 강화동정은 강화역사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유수부 이방청이 있는데요. 유수부 이방청은 강화 유수를 도와서 마을을 다스리는 사무를 보던 곳입니다. 유수부 이방청까지는 많이들 들어가 보지 않으시는데요. 조선시대 관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라서 고려궁지에 가시면 이곳도 꼭 가보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기분 좋은 잔디밭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곳이라서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던 곳입니다. 뚜벅이로 갈 수 있는 강화도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고려궁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뚜벅이로 가는 강화도 여행지 두 번째는 왕자정 묵밥입니다. 밥 하나 더 주실 수 있나요? 밥이요? 예. 왕자정 묵밥은 인천 광화군 강화읍 북문길 55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고려궁지에서 걸어도 3분도 안 걸리는 아주 가까이 있는 맛집입니다. 왕자정 묵밥은 강화도 향토 음식인 젖국갈비도 유명하긴 한데요. 저는 전에 여기서 묵밥을 정말 맛있게 먹어가지고 다시 묵밥을 먹으러 갔었는데요. 지난번에도 고려궁지랑 같이 들렀었는데 오늘도 고려궁지에 갔다가 다시 왕자정 묵밥에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와가지고 다행히 웨이팅은 없었는데요. 여기 정말 맛있어요. 묵밥이 8,0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하고요. 이 묵밥은 따뜻한 국물하고 차가운 국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차가운 묵밥을 주문했는데요. 이 반찬들도 정말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꽈리고추하고 수묵깍두기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커다란 대접에 묵밥이 나오면 국물을 붓고요. 밥을 말아 먹는데 이 고소하면서 아주 개운해가지고 정말 먹기 좋았습니다. 워낙에 맛있다 보니까 밥 한 그릇 추가해서 먹었는데요. 밥 하나 더 주실 수 있나요? 예. 추가 밥까지 아주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뚜벅이로 갈 수 있는 강화도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고려 궁지 앞에 있는 왕자정 묵밥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뚜벅이로 가는 강화도 여행지 세 번째는 용흥궁입니다. 용흥궁은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곳 역시 입장료는 없습니다. 고려 궁지에서 걸어서 대략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용흥궁은 철종의 잠저였던 곳입니다. 잠저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되기 전에 살던 곳을 말하는데요. 조선시대 왕세자가 살던 곳을 동궁이라고 하는데, 잠저는 왕이 후사가 없어가지고 왕위를 이을 인물을 찾게 된 경우에 그 인물이 살던 곳을 잠저라고 합니다. 철종은 왕족이긴 했는데요. 강화도의 가족이랑 같이 유배되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다가 헌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조선 25대 왕인데요. 그런 철종이 살던 곳이 바로 이곳 용흥궁입니다. 철종이 용흥궁에서 살아가지고 강화도령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철종이 실제로 살았었던 때는 초가였다가 철종이 왕이 되고 4년 만에 강화 유수가 이렇게 집을 짓고요. 용흥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용흥궁은 아담한 한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채하고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붕 옆면이 8팔자 모양의 팔짝 지붕집이고요. 지붕을 받치면서 장식을 겸하는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입니다. 안채는 정면 7칸, 측면 5칸 한옥이고요. 사랑채는 정면 6칸, 측면 2칸인 기역자형 집입니다. 경내에는 철조가 살았던 옛집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비석하고 비각이 있습니다. 용흥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라서 천천히 둘러봐도 30분 정도면 둘러볼 수 있고요. 용흥궁 앞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는 용흥궁 공원도 같이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뚜벅이로 갈 수 있는 강화도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용흥궁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뚜벅이로 가는 강화도 여행지 네 번째는 강화성당입니다. 강화성당은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천길 2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곳 역시 입장료는 없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용흥궁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코스로 가면 좋고요. 사진으로만 보던 강화성당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여기는 강화도 여행하시면 꼭 가봐야 되는 인스타 핫플입니다. 강화성당은 사적 제424호이기도 한데요. 외관만 보면 한옥처럼 생겼는데 이 내부를 보면 서유럽의 바실리카 양식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양의 건축 양식하고요, 동양의 불교 사찰 양식을 조합시켜가지고 건립했는데 그 조화가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강화성당은 1900년에 지어졌는데 이 교회의 내부 공간은 말씀드렸다시피 바실리카 양식을 따랐고요. 외관하고 외부 공간은 한식 목구조하고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는 불교 사찰의 형태를 따랐습니다. 강화성당을 만든 목재는 압록강에서 운반해다가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경복궁 공사에 참여했던 대궐 목수가 건축을 맡아서 지었다고 합니다. 안에는 들어가 볼 수 없었지만 문이 열려 있어 가지고요. 안에는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오시는 사람마다 한참 동안 바라보고 사진 찍고 하시더라고요. 강화성당은 약간 언덕에 지어져 있어서 아래쪽에서 보이는데 모르고 보면 그냥 어떤 사찰 건물 정도로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가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뚜벅이로 가는 강화도 여행지 다섯 번째는 전등사입니다.
전등사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4,000원, 어린이 1,5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추가로 차량으로 이동하신다면 2,000원의 주차 요금이 있고요. 강화성당에서 전등사로 대중교통으로 이동한다면요, 대략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등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도 유명한데요. 무려 고구려 소수림왕 11년대인 381년에 진종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된 사찰입니다. 지금이 2021년이니까요 1640년이나 된 사찰인데요. 처음에는 아도화상이 진종사라고 창건했다가 고려 충렬왕 8년인 1319년에 전등사로 사명이 바뀌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 차례 중건하고 중창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요. 전등사는 특이한 게 일주문이나 천왕문이 없고요. 대신에 삼랑성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등사를 에워싸고 있는 삼랑성은 국가사적 제130호이기도 한데요. 삼랑성은 당군의 아들이 쌓았다고 전해지는 성입니다. 어쨌든 전등사는 이제 슬슬 가을 느낌이 나고 있었는데 이 들어가는 입구의 코스모스도 정말 예쁘게 피어 있고요. 9월 중순에서 말 정도의 사찰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꽃무릇도 아주 절정이었습니다. 전등사에 가면 커다란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요. 한 그루는 수령이 700년이고요. 한 그루는 500년입니다. 이 은행나무에도 전설이 있는데 원래 이 은행나무에는 10가마니 정도의 은행이 열리는데요. 조정에서 은행을 20가마니를 바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고민을 하던 스님이 백년사의 추송 스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추송 스님이 전등사에서 3일 기도를 하고 일어서면서 앞으로 이 은행나무에서는 은행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 하고요. 지금까지 실제로 은행이 열리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전등사는 그렇게 큰 규모의 사찰은 아니지만 보물제 178호인 대웅보전을 비롯해가지고 보물제 179호인 약사전 그리고 보물제 393호인 범종 같은 문화재도 많은 사찰입니다. 아기자기하면서 워낙에 천년고찰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사진 찍기에도 좋고요. 전등사 아래쪽에 있는 중림다원이라는 찻집에서 차 한잔하면서 힐링하기에도 좋습니다. 추가로 전등사는 템플스테이가 유명한데요.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핸드폰 꺼놓고요. 한 이틀 정도 쉬다 오면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뚜벅이로 갈 수 있는 강화도 여행지를 찾고 계신다면 전등사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뚜벅이로 갈 수 있는 강화도 여행지 5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여행하실 때는 반드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셔서 여행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요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캠핑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